국가관료의 소신 154호 폭탄주에 절은 필봉. 권력에 몸담은 인사 중 박지원만큼 언론의 속성을 잘 알고 재주껏 다루는 사람도 그리 흔치는 않다. 2000년 박지원 문광부 장관은 재직 시 한빛은행 불법 대출 사건으로 옷을 벗었지만 대통령의 신임은 그대로 받고 있었다. 박지원이 지닌 수첩의 조찬, 오찬, 저녁 식사 약속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거의 전부가 언론인들로 빼곡히 차 있었다. 그중 정권의 날카로운 칼날을 수시로 들이대는 주요 언론인들과는 호형호재하며 폭탄주를 즐겨 마셨다. 결정적인 순간 한방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처세였고, 그 보답으로 그 행보에 비해 몸뚱이로 허리가 부러지게 맞을 것도 종아리 몇 대 회초리로 대신했으며, 촌지의 위력은 불륜까지 눈감아줄 정도로 단 한 번도 박지원을 사납게 물지 못하게 했다. 살점을 잘 치기로 유명한 대전의 한 무속인이 힐튼 호텔에서 잠깐 백수 박지원에게 대통령의 임명장을 써놓고 직인까지 찍어 놓았으니 안심하라는 점괘를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되어 그는 복비가 아깝지 않게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컴백했다. 김대중 등 언론인들과 박지원의 폭탄주 미래는 지속되고, 그런 국정원장 박지원에겐 화문은 똑같이 11홍이지만 군불은 10년이 아니라 20년도 넘는다. 당시 박지원이 형이라 부르는 김대중의 필봉은 권력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갈대가 속으로 조용히 울기 시작했을 무렵이라고 해야겠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폭탄주에 취한 그의 필봉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을 그는 까맣게 몰랐을까. 그러나 사람들은 눈치채기 시작했다. 박근혜 탄핵 무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급상승할 때 그는 조선일보의 선봉장을 맡아 사무실에서 빤히 내려다 보이는 광화문의 촛불을 50만, 100만, 200만까지 부풀리며 민중을 선동했다. 전국 언론의 피켓을 든 사옥 앞의 1인 시위자를 노회한 얼굴로 내까지 것들이라고 냉소했다. 탄핵이 맞다는 거였다. 몇 년이 지났어야 어디서 비위장이 상했는지 그렇게 흠모했던 촛불의 정체를 이제서 알았다는 듯 문재인 정권을 사정없이 갈구기 시작했다. 어디 그가 몰라서 그랬겠는가. 지적 수준이야 빨갱이 정체를 감지하고 태극기를 들었던 무지랭이 같은 민초들과 비교할 바 아니지만, 주지육림에 절어버린 인성의 해이가 전국 언론의 필병을 썩어 문드러지게 해버린 것이다. 술에는 장사 없다는 한국말이 군불 10년 중국말보다 더 들어맞는 경우다. 며칠 전 김대중은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 한국 좌파 정권과 미국 우파 정권의 동거는 끝났다는 글을 썼다. 역대 대통령들의 숱한 유혹을 냉정하게 뿌리칠 줄 알았기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호언했던 그는 그만큼 지적 일터이고 워싱턴 특파원까지 지냈으니 미국 사정 또한 꿰차고 있을 것을 한국의 대표적 언론인이다. 그런 그가 누구나가 뜨악해 할 주사를 동 칼럼에 토한 것이다. 족박 김대중은 문재인을 두들겨 패기 위해 트럼프를 얼간이 정도로 휘갈겼다. 미 국회의사당의 난동사건을 보면서 트럼프 노선과 문재인 노선이 묘하게 교차하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중략. 여기에 미국의 흑백 대립에 해당하는 지역 감정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도 가세한다. 트럼프가 이른바 딥스테이트라는 역대 공화당 우세 지역에 매달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17년 브래드 피트는 미국의 방송과 영화 사업은 고위 정치인과
전 세계 상류 사회의 최고급 인사들에게 선발된 어린아이들을 상납하는 비밀 문화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폭로했다. 여기에 연루된 인사들이 키신저, 빌 게이츠, 힐러리 클린턴 부부, 오바마, 저커버그, 심지어는 공화당의 부시와 연예인까지 포함된 유명 인사들로 프리메이슨부터 일루미나티를 거쳐 진화한 딥스테이트로 단일 세계를 목표한 미국의 $1 지폐 뒷면에도 그 취지를 새길 정도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조직이다. 막대한 자금의 중국 공산당도 이들과 패거리라 트럼프는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정식으로 딥스테이트와 싸운다는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근본 대선에 위기감을 느낀 그들이 사생결단에 나섬에 죽느냐 사느냐의 제로섬 게임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딥스테이트 회원들은 어린아이들을 납치하여 경매하고 소위 피자게이트 파티를 열어 수아 성범죄를 일삼고 동성애를 표방하며 종교적으로도 오바마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금하고 해피 할리데이를 강요하자 트럼프 때 이를 다시 바꿀 정도였고,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남녀 평등을 구인한다며 기독교의 아멘을 우먼으로 하자는 법안까지 내놨다. 며칠 전에는 미 FBI가 딥스테이트 하수인에 속하는 바이든의 장남 헌팅 바이든이 수아 성범죄 혐의가 있다며 성폭력 영상물을 증거물로 압수한 것을 발표할 정도로 딥스테이트는 공공의 적이다. 이런 정황을 김대중이 모를 리 없는데도 트럼프를 딥스테이트와 한편이라고 쓰갈겨대 조선일보가 찌라시 수준으로 오버하게 만들었다. 그의 칼럼은 계속된다. 미북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6.13 선거 전날에 정해진 것은 미 남북 합작품으로 봐야 한다. 트럼프는 또 주한미군 철수, 합동훈련, 축소 등을 미끼로 삼아 문정부의 친북 좌파들을 자신의 대북 오프닝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이는 맞는 말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보수 우파는 트럼프를 싫어했다. 하노이에 며칠간 기차로 달려온 김정은을 냅다 걷어찰 때 그들은 조금 누그러졌다. 태극기의 본질이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생리적으로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극우성 보수 성향인 반문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미국 선거를 부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이 문정부의 대북 접근 정책에 장단을 맞춰준 트럼프를 맹렬히 지지하는 것은 우파적 성향과 맞지 않는다. 극우적이란 표현부터 잘못됐다. 보수 우파가 언제 극좌파들이 저지른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었던가. 몇 명이 죽고도 말없이 당하기만 해온 지지리도 못난 순한 양같은 집회를 해왔다. 트럼프를 맹렬히 지지하는 것 또한 미 대선이 4.15 부정선거와 똑같이 밝혀지면서 부터였다. 조선일보 밥을 먹는 족바다 보니까 미국 대선도 공정하다고 보는 것인가. 미국은 지금 위기에 처했다. 특파원까지 한 그가 부정의 개념을 모를 리 없겠지만 책임 회피 겸 기득권에 안주하는 미 주류 언론을 베껴서는 또 한 번의 찌라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 정책에 동조했으라고 설명하지만 그것이 우리 국익과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과 싸우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것이 왜 우리 국익과 일치하지 않는가? 중국몽에 취해 대통령이 계속 혼밥을 먹게 하고 싶은 건가? 이는 김대중이 탄핵 초기부터 김무성, 유승민 등은 물론 문재인 패거리와도 한통속이었다고 저도 모르게 우회적으로 고백한 거나 진배 없다. 미국 대선의 선거 부정을 4.15 총선과 연결하는 동병상련의 측면이 있는 모양인데 전통적으로 한국 선거의 부정이 집권 세력의 몫이었던 데 반해
이번 미국 대선의 부정은 집권당이 당한 꼴인 셈이었다. 미국이 연방제 국가임을 까먹었다면 김대중은 치매일 확률이 높다. 한국보다 몇십 배 큰 주들이 수두룩하고 그 주마다 국가에 버금가는 주권을 행사한다. 민주당 출신 주지사도 있고 공화당 출신 주지사도 있다. 국가 같은 50개의 주들이 각 주별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특히 주지사가 딥스테이트 조직원인 트럼프가 우세한 6개의 정합주에서 더 치열하게 우리나라와 똑같은 부정선거가 치루어졌다. 그러니 집권당에 당한 꼴인 셈이었다. 문장을 천하의 김대중이 모르고 섰을 리가 없다. 원로 김대중만으로는 부족했는지 1월 14일자 조선은 트럼프 광신도의 자폭 엔딩은 문바의 미래다는 현역 칼럼을 실었다. 7,500만 미국민들은 자기들을 위해 딥스테이트와 싸우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것이지 자유를 빼앗겨도 대가리가 깨져도 괜찮다는 문바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는 박근혜 정권을 농락했던 송희영을 비롯 폭탄주에 쩔어서 국민을 우롱하는 족바들의 필봉에 다름 아니다. 2021년 1월 14일 조선일보 필봉을 용단 폭격합니다. 이호근 방송.